6일가 남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건 6일 동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관계. 맞아요. 인간관계가 인사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강의해 주실 분은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어요. 해강그룹의 첫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공개영국장 오늘은 자매들 오전 오후가 다 자매들이 하는 강의예요. 첫 번째는 세 자매가 하시는, 두 번째 오후에는 두 자매가 하시는, 첫 번째 해강그룹의 첫 출발점이 되시는 우리 공개영국장님 모셔서 인간관계의 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다 아시죠? 네. 제 소개는 네, 잘 아시니까. 잘 모른대요. 네? 잘 모른대요. 그러세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PM을 그래도 이제 저는 우리 PM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8년. 예. 그리고 PM이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제가 PM을 이제 우연히, 다들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저도 우연히 PM을 접하게 되고, PM을 그러니까 저에게 PM을 전달해 주신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먹고 너무 좋아서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효과를 보신 거예요. 다 효과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한 잔, 액티바이즈 한 잔을 딱 타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연배가 좀 되신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인생이. 네. 그쵸, 고강희 선생님? 네. 우연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필연이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한테 소개해준 분이 참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궁금한 게, 이 여자한테는 누가 전달을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 되게 궁금해하는데, 저한테 소개를 해주신 분은, 제가 그 예전에 보험을 하다가 이제 처음 만나는 고깃집에 가서 상담을 하던 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제 한 잔을 타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후일담을 이제 들어보니 그분이 이제 그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가르치러 온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PM 제품을 전달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소개해준 분은 그 위에 분이 이제 아이 선생님인데 이제 전달을 해줬는데 이제 이분이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제품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누구 엄마,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액티바이즈를 듬뿍 타서 먹여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대요. 근데 첫 받다가 저였던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러다가 오늘부터 정말 제대로 한번 먹여봐라 했는데 제가 딱 그날 아침에 띵동 하고 들어갔던 그 순간 생각하면 되게 소름 끼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PM 사업을 만났던 것도 저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자영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파산 지하 한 4층 5층 정도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이제 그 경제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든지 열심히 했을 뿐더러 뭔가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미치도록 고민했어요. 미치도록 고민했고 미치도록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PM을 마셨고
그랬던 그분이 자 그래 오늘부터 그 한 사람을 착장하고 준 거고 누가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래서 PM 사업은 PM뿐이 아니라 모든 그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둘이 만나게 돼 있다. 찾는 사람 둘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뭐 열심히 해서 성과가 그러니까 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그냥 열심히는 기본인 거고 그 성과가 난다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인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기본인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김밥집을 해요. 그러면 김밥집 하는 사장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문 열고 재료 손질하고 뭐 맛있게 만들고 이건 기본인 거잖아. 그런데 그럼 그 김밥집 사장님한테 대단하시다. 오늘도 문을 여셨어. 오늘도 문을 여셨어.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계란 지단을 이렇게 붙이고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칭찬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PM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뭘 기대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누군가의 목표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다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게 제가 있었듯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일일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대꾸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젤슈츠에 다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제품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젤슈츠를 안 먹었었어요. 한동안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이제 또 새로 알게 된 거예요.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정말 피곤함이 진짜 피곤함이 없다. 요즘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 젤슈츠 많이 드십시오. 자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보고 아마 굉장히 흥미가 없죠.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는 제목입니다. 네, 어떤 강의가 인기가 있냐면 하루 만에 IMM 가기, 3개월 만에 PT 가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을 텐데, 그러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의 이 강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을 앉혀놓고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 다 똑같잖아요. 본인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더 성공을 원하는 거는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내 자녀가 자 한번 볼게요. 내 자녀가 PM 사업을 하고 있어. 내 자녀한테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PM 사업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면 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그 손자병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 손자병법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얘기를 좀 해요. 그 손자병법이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손자병법을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죠? 아는 분? 지피지기면 100점 매스. 네. 그 얘기가 좀 와전이 돼서 좀 잘못된 거는 아세요? 네.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예, 예, 불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 싸워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할 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손자병법에 나온 거죠. 자, 오늘 강의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에요.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건데 딱딱하지 않고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 공감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관계가 가장 수익성이 높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거죠. 제목부터가. 예, 이게 뭐예요? 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돈 되는 얘기. 관계가 좋아지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좋은 관계라서 잘 되는 걸까? 아니면 잘 되니까 좋은 관계가 된 걸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잘 되니까 좋은 관계가 된다. 어떤 관계든 정답은 어떤 관계든 이 두 가지 축입니다. 돈 문제와 사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우리는 PM 사업뿐이 아니라요.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투자를 하든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누구 하나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회라는 것이 오게 돼요.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유튜브 쳐다보고 어떤 아이템을 만날 수 있어요. 결국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나더라도 결국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도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모든 정보, 모든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게 된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은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혼하잖아요. 네, 이혼 많이 하죠. 이혼 많이 합니다. 네. 이혼의 원인이 뭐예요? 이혼의 원인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네, 이혼의 원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혼의 원인이 결혼. 네,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혼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 또한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나는 사람을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신뢰. 어렵죠. 신뢰. 네, 신뢰 어려워요.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왜 신뢰가 돈이 되는가? 왜 신뢰가 나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자 원하는 이유,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
예, 결국에 그거 인생의 만족도는 관계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면 뭐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근데 혼자 맨날 막 그냥 호요식하고 맨날 막 블링블링 누가 봐줄 건데? 이거 누가 봐줄 거야? 그죠? 좋은 차를 탔어. 누가 봐줄 거야? 예?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 슬플 때를 언제라고 얘기해요? 뭐 아플 때.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더 슬플 때는 언제냐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저는 그게 제일 슬프다고 생각.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있다. 우리의 성공도 사람에게서 오고 행복도 사람에게서 온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도 원칙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무겁죠. 원칙, 법칙. 그런데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존중, 경청, 신뢰, 인정, 배려. 이거 뭐 손에 잡히지도 않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인 거죠. 추상적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 이나 우리 권숙희 사장님이나 우리 뭐 김승규 사장님 좀 가깝게 이렇게 거리상으로 가깝고 이런 분들하고 내가 가끔 얘기해 좀 볼멘 소리로 했던 게 뭐냐면 좀 상식적인 사람 좀 만나고 싶어. 좀 상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을까? 맨날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입을 꼬맸어요. 왜 그러냐면 깨달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하는 거구나. 상식적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존중하는 거. 상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존중하지 않아요. 경청 마찬가지예요. 상식이에요. 이런 게 상식이에요. 신뢰, 상식. 약속 지키는 거, 이게 상식. 예. 인정하는 거, 죽어도 남 인정 안 해. 이것도 상식. 예, 배려, 이거 상식. 상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였어. 그래서 제 입에서 이제는 이제 상식적인 사람 좀 만나면 좋겠어 라는 얘기 잘 못하죠. 이제는. 이해되세요? 네. 좀 가슴 아프죠? 네. 그래서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향해서 우리는 가면 돼요. 우리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되면 되는 거예요. 되면.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좋은 관계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인간관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면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네. 성격 좋은 사람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는 성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관계에도 감정 계좌가 있다. 여러분들 그 스티븐 코비 책 지금 다 읽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거기에 우리 감정에도 계좌가 있다. 그런 이제 문구들이 있어요. 감정에도 감정 계좌가 있다. 그래서 인정, 배려, 약속, 경청은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입금. 자, 무시하고 비난하고 약속 위반하고 뒷말하고 이거는 출금이 되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연이요. 박지연. 네, 박지연. 네. 네, 박지연 사장님. 자, 예를 들어서 박지연 사장님이 정말 막 성실하고 항상 약속도 잘 지키고 항상 자기가 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네, 그렇게 항상 그런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일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분은 나의 감정 계좌에 잔고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누구를 해야 우리 이미연 사장님이 아주
아주 상냥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 근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자기 자랑. 거기다가 약속은 밥 먹듯이 안 지켜. 근데 만나면 좋아. 만나면 상냥해. 밥 제가 살게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분이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그렇지. 네. 저분은 나한테 감정 계좌에 잔고가 없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이 상대에게 내 감정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으세요? 네. 자 우리 사장님. 자 그거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사장님 자녀분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아들? 아들 둘. 자 아들만 둘. 우리 아드님이 엄마에 대한 감정의 그 잔고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 나는 내 자식에게 감정의 잔고가 많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감정 계좌에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난 감정의 잔고가 많다. 손 들어보세요. 인간들이 다 이래 진짜. 저도 못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감정 계좌의 이 잔고, 내가 출금을 하고 있는지 입금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장님들 지금 PM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이제 화요일 우리 PM 데이 날 다 모였어. 오늘은 이제 파트너도 올 거야. 네, 스폰서도 올 거고 다 만나요. 그럼 오늘 또 만나서 내가 오늘 이제 미팅하기로 한 내 파트너 만나가지고 아무리 사장님 우리 성공해야죠. 네, 성공해야죠. 이러고 그냥 밥 먹고 같이 얘기를 해. 그런데 이 파트너가 나에 대한 감정의 잔고가 없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비싼 이자로 쓰고 있어. 또 굉장히 마이너스. 그 미팅이 여러분들 의미가 있으세요? 네,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감정 계좌가 인간관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계좌를 갖고 있는가, 얼마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가지 중에서 존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존중은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그래요 맞아요 하고 동조해 주는 거, 응? 호응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존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존중이라는 거 그런 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내가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다툰다고 해서 이분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존중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하호호 밝은 얼굴로 칭찬해주면 내가 존중하고 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존중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건 다름을, 나에 대해서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 그게 내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존중과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하고 있다. 내가 이제 같이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구나는 어디에서 느끼냐면 이분이 나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존중하는 것과 경청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미팅하고 뭐 스폰서랑 미팅할 때 그 미팅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그죠,
이게 눈빛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어. 이게 눈빛이 흔들려. 막 미팅을 하는데 막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보상 플레이 풀고 있고 막. 그런데 듣는 상대방이 이게 눈빛이 흔들려. 이게 눈빛이 참 이게 보이지 않는 찰나인데도 인간은 영물이라 그걸 느껴버린다니까.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지금 자기는 코인 다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경청하는가 경청하지 않는가는 사실 이렇게 잘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존중하고 경청을 해본 사람은 남이 나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청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뢰. 이 말 너무 싫죠? 신뢰. 신뢰. 네, 신뢰. 말과 행동의 일치가 관계를 오래 가게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행동하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신뢰는 누구한테 하면 되기 때문에 남한테 아니 나한테. 그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내가 개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 신뢰라는 부분 우리 그룹장님이 뭐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양심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PM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기 이제 시작을 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언행일치였어요. 언행일치. 신뢰. 네. 왜냐면 저 예전에 그 네트워크 그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으로 진짜 물론 그때 나도 어렸지만 저희가 이제 30대 중반에 네트워크를 찐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물론 나도 어렸지만 함께 했던 그 스폰서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그 사람한테 실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한테 실망을 해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PM을 처음 이제 그 그룹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올 나의 파트너들한테 든든한 스폰서가 돼주자. 네, 든든한 그룹을 만들자. 이거였어요. 출발이 그랬어요. 내가 이 정확한 목표가 정확하고 목표가 옳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 그랬어요. 괴테가.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내 목적이 잘못되면 백날 해도 다 잘못된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제가 다시 그거를 상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신뢰란 그런 것이다. 결국 신뢰는 돈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사실은 경험이 너무 많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은 되게 점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점을. 네. 다 점을 한 번씩 다 보러 다니시나요? 네. 근데 우리 운 좋은 사람,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막 그런 게 너무 열려 있잖아. 좋은 운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그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이렇게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현금을 만질 수 있다. 현금. 자,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요. 그냥 수줍음 타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되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운이 들어와요.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러면 경이냐? 나
저기 너는 잘 모를 거야. 저기 어디 그 니네 우리 선산 좀 지키고 있는 누군데, 야 그 너 얼굴 한 번도 못 본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만병을 전화 잘 받으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문서운이 온다는 문서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네. 실제로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문서운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네, 마음을 그래서 곱게 써라. 네, 이런 말 그거 흘려 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배려. 지나갈게요. 배려. 네, 배려 지나가겠습니다. 작은 배려. 저는 배려에도 수준이 있다. 어떤 수준이 있냐면요.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어떤 싸움을 하셨냐면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런 거예요. 그 뭐지? 명랑해전인가? 거기에서 일본 분들을 유인을 하는데 그 거기가 이제 그 이렇게 땅에 땅으로 걔네들을 유인을 하면 돼.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막 다 같이 힘 합쳐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으로 유인하지 않고 그 아무튼 바다로 유인을 했어요. 한산도.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자, 왜 그랬냐면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 육지로 외국들을 유인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싸우는 수는 있겠지만 백성들이 다친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위험을 안고 바다로 유인하는 거예요. 어때요? 배려에도 수준이 있다. 그래서 그냥 몇 단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난한 그 되게 어렵게 사는 그 동네에 지인이 있어. 동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쌀 한 포대를 그냥 밝은 대낮에 그냥 꽉 안고 그냥 막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 옆에 그 너무 가난한 사람 그분 좀 갖다 주려고. 자, 이런 배려가 있고 또 하나의 배려는요. 이 사람이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를 모르게 하려고 한밤중에 갑니다. 자, 어떤 배려가 수준이 있는 배려예요? 네, 배려에도 수준이 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 그 다음에 인정하는 거. 참 이게 남을 인정하는 거 너무 안 되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다. 마음을 여는 게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뭐 이게 무슨 화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분이 뭐 처음 만난 이분이 얘기를 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이러고 또 인정을 해줘. 그러면 어때요? 카드 나옵니다. 카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토시 딱 하다가 와 어떻게 이렇게 말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너무 똑똑하시다고 퀵 스타트까지 일심을로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더 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7년 동안 이런 분을 정말 보다 처음 봤다. 정말 이 PM의 획을 긋는 그런 성공자가 되실 것 같다. 그랬더니 자 랠리에 딱 초대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인정은 값으로 치면 어때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러나 이 5가지 모두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 나를 바꾸면 쉽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다 바꾸실 거예요? 네. 노력하실 거예요?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기분 좋은 관계가 아니다. 네, 웃는다고 기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네, 인생과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과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신입니다. 성과를 내는데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어요. 예, 이런 자산을 축적하는데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간관계가 깨지는가? 자, 기대하기 때문이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 아시죠? 네. 사도세자, 비율의 세자. 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서 결국에 죽게 했어요.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게 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아들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네. 그 영조가 41살 때 사도세자를 봤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땅에 내려놓을 틈이 없어.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봤기 때문에. 그 얼마나 예쁘면 2살에 저기 세자로 책봉을 해요. 역사상 2살에 세자 책봉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귀한 아들을 그렇게 뒤주에 갇혀서 죽게 만들었을까? 출발은 기대예요, 기대. 이제 뭐 다른 이제 결국에는 뭐 출발은 기대였지만 사도세자가 죽은 거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거예요. 예, 정치적인 걸로 죽었지만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조는 문과, 사도세자는 문과. 아빠는 얘를 갖다가 얼마 열심히 공부시켜서 성군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사도세자는 칼싸움만 좋아해 막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거야.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계속 가서 그냥 그 사도세자한테 잔소리하고 막 하루 종일 가서 공부 하나 지켜보고. 그러니까는 얘가 돌아버린 거야. 사도세자가 돌아버린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상대 소론, 여기 노론이고 소론에서 이제 얘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지.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를 그 아들을 애비는 입이 글렀어도 그 아들이라도 왕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세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기대가 낳은 비극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라는 거는요, 어떤 게 기대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파트너가 당연히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당연히 IMF 팩토리에 와야 돼요? 네? 와야 돼요? 당연히 막 그냥 딱 이렇게 비전 보면은 막 사업 설명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달라요. 때가 다르고, 그리고 기다려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모든 관계가 깨진다. 기대하는 거는 뭐야? 내 만족인 거잖아. 네. 기대하는 것부터 당연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죠. 그다음 판단,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판단. 네. 그다음에 감정, 서운함이 쌓여서 해석이 달라진다. 내가 만약에 우리 박지원 사장님한테 뭔가 박지원 사장님이 나한테 서운한 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모를 수 있죠.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나 정소진 같은 사장님은 살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살쪘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이 박지원 사장님한테 서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박지원 사장님은 그냥 별일 아니었어. 그때 이분은 나한테 한마디 한 번 했어. 나는 그거를 얼마나 되뇌일까요? 1000번, 10,000번. 그래, 나한테 살쪘다고 하는 이게 이 서운함이라는 거는 그 해석이 계속 달라지겠네. 계속. 그 1000번을 곱씹고 10,000번을 곱씹어. 그러다 결국에는 어때요?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깨지지 않는다. 갈등이 이렇게 시작된다. 자, 기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자,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게 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잠을 못 자. 어떻게
떨어 막 밤 잠을 못 자. 자, 그러다가 어때요? 정리가 돼요.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자 그러다 나중에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쳐다도 보기 싫어. 말도 이게 바로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러시죠? 네. 네.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기대. 그런 작은 기대들이 쌓여서, 네, 쌓여서 갈등이 된다. 네, 작은 기대. 뭐라 그랬어요? 작은 실수가 쌓여서 갈등이 됩니까? 아니죠. 기대가 쌓여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깨진 관계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수도 없이 저도 매일매일 그러죠. 우리 승준이가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승준이가 좀 변해야 될 텐데. 네. 승준이가 나를 이해해야 될 텐데. 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내 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려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문제가 없어. 그냥 단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존중, 신뢰, 경청, 인정, 배려로 여러분들 다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아, 답은 쉬워요. 그죠? 네, 답은 쉽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PM 사업에서 왜 인간관계가 중요할까요? 사람을 데려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예. 그게 핵심인 거죠. 사업을 확장시키는 기술은 바로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도전하는 단계 가면 하죠. 막 열심히 매출 막 집중하고. 그러나 사람을 대부분 이제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한 사람의 파트너는 매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성공해야 되고 옷도십도 끊어야 되고 막 1000포인트씩 10,000포인트씩 막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인생이 왜 필요하냐고. 매출이 필요하지. 그렇죠. 매출이 필요하지 인생이 왜 필요한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별로 이런 말들이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2명, 3명, 뭐 파트너가 5명, 뭐 10명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5, 25, 125, 뭐 625,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는 이게 누구 어떤 숫자예요? 뭐 소비자의 숫자죠. 물론 소비자, 나의 유통망 속에 있는 소비자.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이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리더의 숫자인 거잖아요. 리더의 숫자. 그러면 그 리더가 매출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 리더를 하나 나왔어 뭐 이렇게 하나 나왔어. 이제 하나 나왔어. 나 말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냥 하나 나왔어. 대발이 하나 나왔어. 대발이 하나 나왔어. 네트워크 유경험자 옛날에 코인 해봤대. 다이아까지 갔다 왔대만. 다이아까지 갔다 왔대만. 응?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우리 해강그룹 안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맙시다. 네, 해야 돼요. 자, 매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 네, 인생이 들어온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요. 리크루팅 하는 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신뢰예요. 제가 여기서 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책을 안 보는 이유가 이런 말들 쓰여 있으니까 안 보는 거잖아요.
네, 다 아는 얘기가 쓰여 있으니까 책을 안 본다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어. 이것만 딱 보면 너무 지루해.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 안 돼도 50%는 PM이 끌어주더라고. 내가 사람이 안 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아이템이 너무 좋아. 이 자산을 구축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야.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맞아요. 자산 구축하기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이런 훌륭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이 PM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곁들여야 되는 거예요. 곁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없고 열심히 팔러 다닌다. 그럼 얼마 볼까요? 자, 돈으로 얘기해 보면 쉽겠다. 얼마 볼까요? 50만 원? 100만 원? 네, 열심히 팔러 다녀. 자, 열심히 박지현 사는 열심히 팔러 다니죠? 힘들어요. 안 돼요. 네, 열심히 팔러 다닌다. 판다. 물론 열심히 팔아야죠. 그죠? 근데 열심히 팔아요. 저도 열심히 팔고 있어요. 네, 파는 거에 조금 다르게 파는 거죠. 그죠? 네, 나를 파는 게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품을 파는 거고 조금 지나면 제품에 나를 얹어서 파는 거죠. 네, 그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리크루팅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에 나의 신뢰를 얹어 파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기 전에 들어라. 이것도 되게 어려워. 특히나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이렇게 제가 제일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첫 번째 나이 먹은 사람. 왜냐면 인생이 그냥 책 몇 권을 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아. 그죠? 제가 그래요. 이 말을 멈춰야 될 때를 제가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만큼 뭐 안다고, 인생 경험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 정말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듣지 않고 계속 내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혼자 본인은 집에 가서 뿌듯해요. 왜냐면 할 말 다 하고 왔으니까. 할 말을 다 하고 왔으니까. 후련해. 그런데 중요한 건 멈춰져 있다. 라인이 멈춰져 있다. 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장님하고 오늘 미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사장님하고 나하고, 근데 여기로 갈까요? 우리 사장님하고 나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야. 막 1시간, 2시간 뭐 이제 시간 없어서 가려는데 우리 밥 먹고 차 마시고 갈까? 이제 또 얘기해. 차 마시면서 또 조지는 거야. 내 말을 계속 내 얘기나. 그리고 나는 집에 가면 정말 후련해. 진짜. 뭘 빠진 말 없었나? 내가 해야 될 거 중에 그 말을 안 하고 왔잖아. 그 말을 안 하고 왔어. 근데 사장님은 어때요? 미친. 절대 그런 여자랑 사업할 수 없어. 그런데 나랑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러셨구나.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네, 맞아요. 전화해. 나 사장님이랑 사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런 것들 많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여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와, 대단하시다. PM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호구 조사하는 거죠, 뭐. 네. 호구 조사원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것도 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마라.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저도 기분 나쁘니까 비교하면. 자, 관계의 목적을 거래로 만들지 마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목적이 있지만 목적이 우리 오토신 막 하고 막 이 사람 막 어떻게 막 푸시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 자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과가 있을 때만 가까운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다. 지금 현재 나와 내 파트너와 내가 거래 관계다. 거래 관계다. 여러분들 오늘 가서 숙제입니다. 내 파트너와 내가 거래 관계입니까? 숙제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로 가셔야 돼요. 비전은 이미 충분히 PM이 다 해놨어요. 그냥 완벽해. 퍼펙트야. 그 완벽한 PM을 갖다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뭘 더 비전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 나하고는 이 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관계가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업도 얻는 거예요. 지금 몇 시쯤 됐어요? 50이요. 네? 50. 아, 이제 끝날 때 됐네요. 자, 그래서 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돈 얘기. 돈 얘기하면 이제 가끔 이제 뭘 파는 사람이죠. 뭘 팔아야 되는 사람. 계속 얘기해. 계속 이걸 팔아야 되니까 파는 얘기만 해. 파는 얘기만 하면 어때요? 안 팔리죠. 파는 얘기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가장 수익성을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직업 잘못 선택했죠? 너무 어려운 일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너무 어렵지만 네. 그러나 뭐예요? 멋있는 일인 거죠. 네, 멋있는 일인 거죠. 우리는 유산까지 해결된 일인 거잖아. 네, 이 내가 가진 성공을 계속 릴레이가 되는 일인 거잖아요. 계속 내 자식에게 또 내 자식이 또 자식에게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까지는 생각하게 되더라. 그죠? 네, 릴레이가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네. 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수준 높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사람. 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 다 돼요. 그 펼쳐놓은 펼쳐놨는데 내가 이런 준비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돈은 리더를 따라온다. 정말 수도 없이 들은 말들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번다. 그게 왜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 높은 신뢰. 그게 바로 리더십을 함양하는 거죠. 네,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단순한 이 짧은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PM 사업은 직업의 완성형이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이런 직업이 있을까? 정말 막 의리의리한 막 한식집 있어. 너무 멋있고 세상에 이런 막 퀄리티의 막 음식들이 막 나오고 끝나면은 이제 밥을 먹고 나가면은 그 드넓은 막 숲에 막 소나무가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와 이런 사람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다. 저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거 있죠? 부럽지가 않아. 그거 알죠? 네,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왜? PM은 마음고생이 없잖아요. 마음고생이 없어요. 내가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내가 마음고생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가 PM 사업을 하는 PM 사업이에요. 그런 일이. 자, 그래서 돈은 리더를 따라온다. 여러분들 다 뭐가 되셔야 되겠어요? 리더가 돼요. 리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더가 돼요. 리더는 별게 아니다. 네. 자, 제가 좋아하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여러분들 다 목적을 가지고 PM 사업을 하죠. 다 목표가 있어요. 경제적인 성공을 꿈꾸는 거죠. 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 왜 사랑을 하지 말아야지. 네. PM 사업에 여러분들이 네,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아픈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는. 여러분들 글라이더 아시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멀리 가지는 못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갈 수 있죠. 왜?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행기는 위험 부담이 있겠죠. 폭발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크게 성공할수록, 크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지향이 있고 이 목표가 클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 쓰고 막 또 한 달, 우리 지금 마감때 됐잖아. 그러면은 아 정말 얼마나 짜증나요. 딱 그만큼만 모자라. 딱 그만큼만 모자라. 그죠? 딱 그만큼만 모자라. 이거 그냥 좀 해서 이번 달 VP 그냥 다 통과해야 되는데 매달 마감이 되면 15,000포인트에서 맨날 멈춰있냐고요. 그죠? 네, 그거 극복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조금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리더들도 결국에 어떤 결정 앞에서는 물론 국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원칙을 갖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점에 반드시 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본인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PM 사업은요, 지금 전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네. 네, 왜요? 우리 롤프스로그 회장님은 1등을 찍어놓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한번 노력해봐야지 하겠어요? 한번 해봐야지, 한번 1위를 한번 해봐야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럴까요? 그분이? 네, 1위를 찍어놓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목표를 찍어놓고 가는 거죠. 찍어놓고 가는 사람과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하도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실업수당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죠? 열정은요, 물론 실업수당 그분의 생계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업수당 받아서 부자 됩니까? 아니죠. 내 안에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켜야 우리가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1등할 회사 유일하게 PM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나도 찍어놓고 가야 돼요. 목표를 딱 찍어놓고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